자, 오늘은 그러면 닭 연근조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닭 연근조림 어떻게 해도 참 맛있는 요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가을에 연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연근은요, 섬유소도 많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질기다고 싫어하고 뻣뻣하다고 싫어하고 네. 그러면은 애기들은 잘 안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닭하고 이렇게 같이 졸여 놓으시면은 애기들도 연근을 먹고 그러니까 껍질 벗겨서 준비한 다음에 저같처럼 이렇게 써는데요. 한 0.5cm 두께로 써시면 되는데 이 칼날이 두꺼운 걸로 썰면은요 연근이 잘 부스러져요. 깨져요 중간에. 그래서 칼날이 얇은 거 없으시면 과도래도 쓰시면은 얇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지요. 그런데 더 이쁘게 하려면은 이 가장자리가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동글동글동글하게 구멍이 있지요. 요거를 저같처럼 요렇게 사이를 이렇게 오리셔도 보면은요, 오리고 나면은 이렇게 볼떡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또 옆에 한 번 더 오리고요. 이러셔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 있을 때 하시는 너무 거고. 귀찮습니다. 요거는 정말 귀한 손님이나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가르쳐는 드려야 되잖아요. 알긴 해야 돼요. 그렇죠. 모르는 것보단 낫죠.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요. 당근도요. 이렇게 해서요. 썰어서 한 0.5cm에서 1cm 두께로 썰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가장자리가 졸이다 보면은 부스러지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도려서 준비를 하셔도 돼. 그런데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은 다 훔치 말라고. 그렇죠. 예, 보기가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셔도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요게 뭔지 아시죠? 요거는 묵 아닌가요? 곤약이에요. 묵이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곤약인데요. 그냥 봉지에 담아져 있는데 그냥 잡수면 역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삶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삶고요. 냉수에 좀 담가 놓으셨다가 쓰시면 아주 좋은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예. 곤약의 특징은 체내에 들어가서 잡균을 잡아주고요. 그래서 배설을 시켜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칼로리가 없어요. 0칼로리. 야, 다이어트 식품으로 참 좋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끓는 물에 좀 데쳐볼게요. 끓는 물에 데치는데요. 얼마 동안 데치느냐. 끓는 물에다 제가 지금 넣었지요. 한 10분 정도는 10분 끓이셔야 정도. 돼요. 끓이시고요. 끓여진 거를 나중에 냉수에다가 한 담가서? 30분 담가 놓으시면은 냄새가 잡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금방 못 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닭을 준비했는데요. 닭 날개 아시죠? 닭 날개 알죠? 사람으로 치면은 윗날개, 아랫날개 이걸 다 합해서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를 가지고 조리시면은요 누구는 다 먹죠. 요거 뭔지 아시죠? 그 닭봉 아닌가요? 네. 그리고요 뭐예요? 이게 닭 날개 아닌가요? 날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살은 어디에 더 있어요? 살은 닭봉에 있죠. 동에 있죠. 그래서 살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만 하시고 저같처럼 피부가 이제 탄력이 없고 자꾸 그러면은 콜라겐. 많은 살보다는 콜라겐이 많은 아랫날개를 쓰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러게요. 사실 예전에 이 닭날개 먹으면 뭐 바람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닭날개에 콜라겐이나 영양분들이 많아서 피부가 좋아져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라면서요. 못 먹게 하려고. 못 먹게 하려고. 맛있는 거라서 나만 먹으려고. 오늘 이 특시 안 잡수셔도 되겠네. 많이 먹을 건데. 이거는 이제 데칠 적에는 어떻게 하시냐. 끓는 물에요. 술을 좀 넣고 파를 넣고 생강을 넣고 데쳐내면은 속 안에 있는 영양분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겠지요. 그래서 겉표면을 익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잡내도 잡아주고 고기는 더 부들부들해지겠네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요. 대파도 좀 준비하고요. 파 이파리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생강이에요. 생강을 통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요. 잘게 쓸어서 넣으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생강가루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이 닭을 이제 데쳐낼 거예요. 얘를 데친다 표현을 하면은요. 어디까지 끓는 거를
데친다고 표현을 할까요? 다시 한번 끌어올랐을 때가 데치는 그렇지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끌어오르면은 데치는 거예요. 근데 데칠 때 뚜껑을 꼭 닫고 데치시면은요. 네. 잡냄새가 못 날아가겠죠. 다시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좀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데치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동안에요. 네. 예, 이게 이제 곤약이 데쳐졌어요. 보시면 탄력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냉수에다가 조금 담가 놓으셔야지 돼요. 이렇게 담가 놓으니까요. 얘가 이제 만져보면은 아까 만진 거하고 지금 만진 거하고 단단해진 느낌인데요? 단단해진 예. 느낌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이면은요. 이렇게 썰어서요. 저같처럼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셔도 좋고 한 입 먹기가 좋겠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썰어서요. 가운데 중심에 칼집 하나 넣고 한쪽 끝을 한쪽으로 꽈보세요. 칼집을 내는 곳에다가 칼집 넣은 곳에다가 이쪽 끝을 한쪽 끝을 가운데 칼집에다가 넣고 딱 피면은 이렇게 쇽? 너무 예쁜데요? 되지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예, 조림간장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예, 조림간장은 이거는 다시마 국물이에요. 다시마 국물인데 끓는 물에다가 다시마를 집어넣고 그냥 불 꺼놓으시면 이렇게 우러나와요. 네네. 그래서 다시마 국물을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이에요. 간장 3큰술 정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조미술이나 술을 좀 넣으시고요. 조미술이라면 맛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설탕이에요. 갈색 설탕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생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얇게 저며서 넣고 같이 졸이시면 나중에 이거는 빼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이 녹도록 살짝 저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양념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이거를 끓이셔야 돼. 끓이시고 난 다음에 닭하고 재료를 같이 넣고서 은근히 졸이시면 돼요. 되겠네요. 끓기 시작하지요. 여기 이제 이거 건져내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요 여기가 다 익은 거예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졌네요. 예. 달라졌지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거품도 막 뜨고 그랬을 거예요. 끓잖아요. 끓으면은 이거를 딱 체에다 받쳐서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건질게요. 건지고 나서요. 이거는 파는 버리시고요. 네. 이제 조림간장을 여기에다 넣고 졸일게요. 생강은 아까 있는 생강 가지고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냄비를 달궈서 집어넣고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저 잘하고 있죠? 네, 잘하셔요. 이렇게 넣었지요. 그 다음에 당근도 넣지요. 연근도 넣지요. 다 넣으세요. 곤약도 넣고. 제가 이거를 조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보시면 냄비 뚜껑을 닫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냄비 뚜껑 닫는데 저는 오늘 냄비 뚜껑 안 닫고요. 다른 걸로 닫을게요. 어떤 걸로 닫아주실 거죠? 종이 호일 있지요. 호일을 가지고요. 냄비 크기로 썰면 돼요. 그래서 냄비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 뚜껑으로 안 닫고 이렇게 호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국물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박자박하게 있어요. 자박자박하시는. 네. 그럼 냄비 뚜껑을 닫으면 이만큼 공간이 생기지요. 공간이 생기는데 국물이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가처럼 이렇게 종이로 종이 호일이나 이걸로 해서 준비하시면 이 딱 식품에 닿게 하거든요. 밀착을 시켜주네요. 네. 그러니까 뚜껑을 닫으면 이게 이렇게 동그래야지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자르시고요. 잘랐지요? 네. 여기 1cm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동그랗게 펴서 보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내면은 엽전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라고. 뚜껑을 꼭 닫으면 냄새가 못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제거할 수 있고 국물이 종이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렸다 올라갔다 색깔도 골로 가고요. 열 전달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래서 안 덮는 것보다는 이런 종이를 호일을 해서 덮으시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오늘 또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종이 호일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열이 고루 전달되어서 맛도 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끓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조금 줄이세요. 네. 그래야지 속까지 제대로 익고 잘 익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고구마는 많이 봤는데 네. 이 고구마 줄기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게 나물로 많이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를 캐기 전에 이 줄기를 따요. 네. 그래서 이걸로 나물로 먹고 볶아서도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 캐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 줄기도 이렇게 색깔이 이건 무슨 색이에요? 이건 초록색이거든요. 네. 얘는 이건 약간 자줏빛이 진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고구마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는데 이거를 껍질을 벗기는 건 날걸로 이렇게 벗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금물에다 잠깐 담궜다가 벗기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서 한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 벗기고 이쪽 벗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은 딱 좋잖아요. 삶는 거는 끓는 물에다 소금을 조금 넣고 삶으셔도 되고 저는 소금물에 안 담갔으니까 소금 넣고 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깔만 틀리지. 삶아보도록 할게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고 갖다 넣지요. 그러면 끓는 물에 넣어졌으니까 얘가 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쭉 넣고요. 이젠 뚜껑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달라지네요. 달라지지요. 그러면 가운데까지만 끓으면 얘는 건져서 냉수에 헹구시면 돼요. 제가 잠시 닫을까요? 그래서 닫아서 가운데까지 끓으면 돼요. 근데 사실 선생님 채소 데칠 때는 거의 넣었다 빼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구마 수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뻣뻣해요. 뻣뻣하고. 그래서 조금 껍질 안 벗기고 잡수시는 분도 있거든요. 섬유소 많다고. 근데 그거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껍질째 잡수시면 너무 힘들고요. 그럼 벗겨야겠네요. 벗겨서 잡수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고 안 하시는데 벗겨놓은 것도 팔아요.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럼 저기 잘 끓을 동안 미리 시간 관계상 이렇게 삶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라색 나는 거를 삶아서 준비했어요. 양념을 이렇게 큰 데다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릇 2개, 3개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념을 여기에다가 준비할 거예요. 물이나 육수를 붓는 거는요. 왜 그러냐? 저기 고구마 순이 조금 말캉말캉하게 볶아요. 마늘 집어넣고요. 간장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설탕도 조금 넣으시고요. 통깨도 넣으시고요. 참기름도 넣으세요. 또는 들기름 넣으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고요. 많이 주무르세요. 보통 보시면은 나물을 먼저 볶다가 양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고사리 볶음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충분히 주물러서 골고루 가게 지금 볶으러 갈까요? 간단한데요, 선생님? 고구마 수는 손질만 해놓으면 너무 간단하지요. 이렇게 팬에다가요. 기름 좀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안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궈진 팬에다 소리 나지요. 요란스럽네요. 요란스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게끔 해서 딱 넣고요.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볶느냐. 살짝 볶아서 얘가 간이 조금 밴 것 같다. 그러면은 쪽파를 넣으셔야지. 한참 볶으면은요, 이 물이 자박자박해서 국물이 조금 없어지고 나면은 이걸 넣을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럼 전 미리 완성 접시를 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양념장이 이제 거의 다 졸았을 때 끝난 거죠? 그리고 파 넣고 이제 볶아내면 돼요.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는데요. 살짝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색깔 달라졌지요. 그리고 차박차박 끓지요. 이렇게 끓으면은 여기가 종이가 안 단 데는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나지요. 근데 종이가 단 데는 다 색깔이 골고루 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슬쩍 종이를 눌러주시거나 저같처럼 이렇게 한번 뒤적거려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졸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뚜껑 닫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다 거의 다 볶아졌어요. 색깔 달라졌지요? 파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고구마 순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비빔밥 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김밥에도 넣어요. 괜찮겠네요. 네. 파가 이렇게 익어서 숨이 죽었네. 조금 죽었지요.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럼 다 볶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볶음으로도 잡수시고 비빔밥에도 네, 드시고 김밥에도 김밥에도 넣어서 드시고 잡수시고 그냥도 드시고 먹는 방법이 꼭 이렇게 나물이나 이렇게 잡수시는 것보다는 국물이 조금 있지요. 이렇게 있어야 잡수실 적에 촉촉합니다. 촉촉하고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한 고구마 줄기 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닭 연근 조림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졸여졌지요. 오물오물 쫙 졸아졌네요. 네, 국물이 없지요. 네네. 그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골고루 섞으니까 어때요? 이특 씨는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윤기 나는 거. 저는 콜라겐이 많은 아랫날개를 좋아할 거고요. 그러시고 이제 담으시면 돼요. 연근도 담으시고 당근도 담으시고 뭐 집에 있는 거 표고버섯 있으면 표고버섯도 넣으셔도 되고요. 죽순을 넣으셔도 되고요. 뭐든 다 같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넣으시면 돼요. 곤약도 곤약. 이렇게 고 그래서 살짝 여기다 조금 붓게요. 이렇게. 윤기 좌르르. 좀 하시면 생강은 제가 여기다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닭 연근 조림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늘 사랑받는 고기 반찬, 애정하는 닭고기로 맛있게 조린 닭 연근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달콤 짭조름한 맛에 반하는 닭 연근 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뚜껑 대신 종이 포일을 덮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열이 골고루 전달되어 더욱 맛있게 졸여진다는 사실. 쫄깃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 닭 연근 조림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